자, 여기 한번 가본다. 아까 잠시 전에 5번까지 1번, 2번 여기 설명해주고 3, 4, 5번을 제가 설명을 해줬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공간도형에서 개념 중심이 되고, 자,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공식은 이쪽 판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개가 6번, 7번, 8번, 그 다음에 9번. 알겠지? 그래서 6번, 7번, 8번, 9번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한다. 자, 6번 내용은 삼수선의 정리. 정말 중요한 정리죠. 자, 용어 그대로 읽어보면 삼수선. 수선이라는 말은 뭔지 알지? 근데 앞에 3자가 붙었다는 말은 수선이 3개 나왔다는 거야. 알겠죠? 이게 삼수선의 정리인데 공간도형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수선의 정리는 공식을 암기한 게 아니라 쪽 그림이야? 쪽 그림에서 삼수선의 정리가 나오네? 그걸 우리가 캐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삼수선의 정리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의 평면 알파가 있는데, 자, 평면 알파와 그리고 평면 위에 있는, 평면 위에 있지 않는 하나의 공간의 P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 알파 위에 하나의 직선 A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평면 알파 위에 한 직선 A와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는 공간의 한 점 P가 있다. 자, 이런 그림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수선을 3개 내릴 텐데, 잘 봐봐.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수선을 내립시다. 자, 그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하자? M이라고 하자. 자, 내가 여기서 M을 수선을 내렸다면 이 그림에서 한번 보면 PM은 평면 알파와 수직이 되고 있네요. 그지?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점 M에서 이 직선 A에 수선을 한번 내려봅시다.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하자? N이라고 하자. 됐니? 자, 이때 만약에 수선을 내린다면 M에는 어디에? A와 수직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P하고 N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얘는 뭐하고 수직이 된다? A라는 직선과 수직이 될 것이다. 그래서 PN은 A와 수직이 된다. 자, 이와 같이 수선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리가 삼수선의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삼수선의 정리인데 이 삼수선의 정리는 요걸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PM은 알파와 수직이고 M은 A하고 수직이고 P는 A하고 수직이다.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림이 딱 주어지면 이거 수직이고 이거 수직이네. 그럼 얘가 수직이야. 그래서 이 삼수선의 정리는 3개 중에서 2개가 성립하면 무조건 하나는 수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 중에서 제가 그것을 한 가지를 보여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저런 방법에 의해서 2개가 수직이면 나머지 하나가 무조건 수직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이해하고서 이 그림의 위치를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알겠지? 자, 한번 가본다. 이 2개가 성립하면 왜 얘가 성립하는가 한번 보러 갑니다. 자, 봐주세요. 자, 어떤 만약에 하나의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면 이 직선은 이 평면 위에 놓여있는 모든 직선하고 수직관계가 성립하네.
그래서 자, 이 PM이 알파라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뭘 꺼낼 수 있다? PM이란 이 직선은 평면 위에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뭐하고도 수직이 된다? A라는 직선과 수직관계가 성립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봐볼 겁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하나의 직선이 두 직선과 수직이 되는데 한 점 M을 공유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것은 그때 직선 A는 뭐하고 한 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평면 P, M, N과 수직관계가 성립하겠네요. 됐나? 그러면 한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면 이 직선은 평면 위에 놓여있는 모든 직선과도 수직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PM과 수직이고 A는 MN과 수직이고 A는 PN과도 수직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꺼낸다면 A는 직선 PN과도 수직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성립하면 무조건 지금까지 배웠던 정리에 의해서 얘가 수직이 된 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삼수선의 정리는 이 세 개를 앞뒤한 게 아니라 그림에서 이게 두 개가 수직이야? 얘는 무조건 수직이고 이 두 개가 수직이야? 얘가 무조건 수직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6, 7, 8, 9번 모든 공식을 설명해 놓고 푸는 것보다 아마 이 정리를 하나씩 설명해주고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쪽 면에서 21번, 22번, 그 다음에 24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들어가면 자, 다음과 같은 만약에 오른쪽에 그림이 주어졌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이 하나의 평면이 주어졌을 때 알파 평면 그리고 여기에 평면 위에 한 점 P가 있고 그 다음에 직선 AH가 있고 A에서 P에서 이 평면에 수선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O라고 놓고 O에서 이 직선 AB에 수선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이게 수직이 나옵니다. 이때 A하고 P를 연결했을 때 이 길이가 5 나왔다. 그리고 이 길이가 2가 되고 이 길이가 2루트 3 나왔다면 여기에서 AH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길이를 지금 구해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칠판 한번 봐볼까요? 왼쪽 그림 봐보세요. 노란색이야? 수직이네. 그 다음에 보라색이 여기에 수직관계가 성립하네요. 그죠? 노란색과 보라색이 수직이니까 당연히 그림에서 P하고 H를 연결한 여기가 수직이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삼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노란과 보라가 수직이면 무조건 파랑은 수직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직관계가 성립하니까 이쪽에서 무슨 삼각형이 생긴다? 직각삼각형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2루트 3 제곱하면 12에다가 4를 더하면 16이 돼서 파란색의 길이는 얼마다? 4가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뒤꿈친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값이면 AH는
3대 4대 5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3 나올 것이다. 말뜻 이해됐나? 자, 그러면 지금 확인 체크 22번 문제를 지금 한번 바로 풀어봅니다. 자, 가온아. 자, 가온이는 몇 나왔어요? 7이요. 7이요. 민서는 7이요. 7. 윤호는 7. 아, 주. 7. 현이는 아? 아직 못 풀었어? 자, 그럼 거기 그림 봐봐. P하고 H 연결해봐. 유연아. P하고 H를 연결하면 거기는 수직이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럼 여기 봐라. 그 그림에서 요 길이 얼마니? 3이지. 이거 4죠. 그럼 네가 그었던 PH는 얼마가 될까? 5가 나오겠네. 그런데 A하고 P를 구하려면 A, P, H는 직각삼각형이네. 밑변이 2루트 6 나왔네. 높이가 5 나왔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24에다 25를 더하면 49가 되겠네. 그럼 AP는 얼마가 된다? 7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삼수선의 정리를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가본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자, 주어져 있는 변의 길이가 2, 1, 2가 나왔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변의 길이가 2하고 1하고 2가 나와 있는 직육면체가 있는데 바닥에 있는 자, 대각선 EH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EH를 연결했을 때, 잘 봐봐. 이때, EH를 연결했을 때, D에서 EH라는 이 선분의 수선을 긋겠습니다. 자, 수선을 그었을 때, 이 수선의 발을 I라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꺼낼 것은 D하고 I의 길이. D에서 수선을 내린다면, 자, I라고 했을 때 DI의 길이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네. 자, 체크한 봐주세요. 이 그림을 딱 보고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그림 봐보세요. 제가 실선으로 그릴 겁니다. D하고 D에서 바닥 삼각형에 수선을 내리면 수선의 발이 H가 되겠지? 그럼 H는 뭐가 됩니까? 바닥 평면과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수직 관계가 성립하겠네? 이해됐나? 요게 지금 수직 관계가 나왔다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본다면 H에서 이 직선에 요게 수직이고 노란색도 수직이니까 자, 요거 두 개가 수직이면 얘가 무조건 수직 관계가 성립하겠네. 그래서 우리는 삼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2하고 I를 연결하면 여기도 당연히 수직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읽어내야 해. 알았지? 삼수선의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랬을 때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자, 내가 구하고자 한 DI의 길이는
노란색의 길이가 2가 나왔기 때문에 보라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보라의 값을 찾아야겠는데 보라의 길이는 이렇게 한번 찾아봅시다. 자, 보라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G가 되고 여기가 H가 되고 이변의 길이는 1, 이변의 길이는 2야. 그런데 이 G는 자, 대각선의 길이여서 루트 5가 되는데 여기가 직각이 되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은 결국 뭐하고 같다? H에서 수선을 내렸다면 빨간색의 길이와 노란색의 길이의 곱하고 같네요. 됐나?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을 쓴다면 1 곱하기 얼마? 2는 루트 5에다가 여기가 i가 되기 때문에 hi의 길이의 곱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한 hi는 루트 5분의 얼마가 된다? 2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죠. 그러면 보라색의 길이가 루트 5분의 2라는 걸 알면 보라 알고 노란색의 길이 알지? 그럼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di의 길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지. 말 좀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그림에서 삼수선의 정리 이 그림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면 25번 문제가 좀 더 복잡하게 보이죠? 그죠? 그런 문제도 한번 다시 한번 잠시 후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넘기고 자 그러면 이제 26번 쪽으로 가서 자 우리가 또다시 음가 하나를 배우셔야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봐라. 여기서 7번과 8번과 9번은요. 7번과 8번 문제는 7번, 8번, 9번은 공식이 같이 등장을 해요. 알겠죠? 7번, 8번, 9번 공식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7번. 뭐가 되냐면 이면각. 자, 용어 설명이다. 무엇을 이면각이라고 하느냐? 이면각은 이게 이면각이라고 합니다. 자, 두 개의 평면이 만났다. 두 개의 평면이 만났을 때 이때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이 도형을 뭐라 하자? 이면각이라고 하자. 말씀하시겠어요? 자,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이런 이야기야. 잘 봐봐. 평면이라는 것은 이 평면은 끝이 없어요. 알겠죠? 평면은 끝이 없는데 지금 이 책으로 설명해 준다면 평면이 두 개 나왔습니다. 자, 하나 봐봐. 내 오른손과 왼손을 가지고서 하나의 평면이 나왔어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입으로 물고 있는 이 평면하고 밑에 있는 평면이 하나의 평면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왼손, 오른손이 하나의 평면이고 입으로 물고 있는 이 면과 이 면이 평면이야. 알았지? 근데 평면과 평면이 딱 만나면 이 평면의 오른쪽과 위쪽에 있는 평면을 딱 접어버리면 요 도형이 생겨요. 이 도형이. 알겠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쪽에 있는 평면과 아래쪽에 있는 평면이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알겠지? 이때 두 평면이 만났을 때 반드시 이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 이 도형을 뭐라 하자? 이면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면각이라는 것은 두 개의 평면이 만났을 때 만나는 직선을 기점으로 했을 때 절반의 평면을 다 없애버리자. 그때 생기는 이 도형을 뭐라 하자? 이면각이라고 하자. 이랬나? 그럼 여기서 설명 자체는 이때 만약에 이 평면을 알파, 이 평면을 베타라고 한다면 이때 이 알파 평면과 베타 평면을 이면각에 뭐라고 이야기하자? 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면각의 면이야. 요게 이면각의 면, 이것도 이면각의 면. 알겠지? 그리고 이때 만약에 두 개의 평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이 직선을 쉽게 이야기해서 이 직선을 뭐라 하자? 이면각의 변이라고 하자. 이면각의 변. 이해됐어요? 근데 이 이면각의 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그때 만약에 이면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 이면각의 면과 이면각의 변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면각이야. 용어 자체에 각이란 말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각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약속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잘 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유연아님 봐봐. 자, 어떤 두 개의 도형이 있었을 때 이 두 개의 도형으로 이루어진 이면각이 있다면 이면각이 이 각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면각의 크기는 이렇게 측정해요. 보세요. 교선 위에 한 점을 아무나 잡습니다. 교선 위에 아무나 여기 잡든가 여기 잡든가 아무데나 잡아주면 돼. 그러면 이때 교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이 점에서 이면각에 수직이 되게끔 두 개의 직선을 그어 올립니다. 알겠죠? 두 개의 만약에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이때 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을 이면각의 크기라고 이야기해요. 알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이와 같은 이면각이 있을 때 이면각의 크기에 따라 교선 위에 아무나 한 점을 잡자. 아무나 한 점을 잡아서 이때 이 점에서 각 교선에 수직이 되게끔 두 개의 직선을 그어 올리자. A와 B라는 직선을 그어버리자. A와 B라는 직선을 각각 그어서 이때 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라고 하자. 됐어요? 이 각의 크기 측정하는 방법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알파와 베타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결국 A와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로 대신 측정합니다. 그래서 면과 면이 이루고 있는 이면각의 크기는 교선 위에 아무나 한 점 잡아서 수선을 그어서 두 수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로 측정합니다. 자, 대답 한번 합시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8번 정사형.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사형은 뭘 의미하냐면 그림자를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서 두 가지 공식. 정사형, 그림자의 길이와 그림자의 면적을 구하러 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증명 보여주지고 유도해 주겠지만 그냥 기억 딱 설명한 순간 무조건 공식을 암기해야 해. 나중에 자, 첫 번째 길이를 만약에 구하자. 자, 정사형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겠느냐? 자, 이와 같은 하나의 평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의 평면이 있다. 자, 평면 알파와 자, 평면 알파 위에 놓여있지 않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 AB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평면 알파와 평면 위에 놓여있지 않는 선분 AB가 있는데 이 선분의 그림자를 한번 구하겠다는 거야. 자, 일어나 봐봐. 그림자를 구할 때 이거다. 이 선분을 그림자를 구하겠다. 그림자를 구하겠다 해서 무조건 빛을 쏘면은 그림자가 나오죠. 그렇게 그림자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림자라는 것은 정사형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선분의 그림자를 이 평면에서 구하고 싶다. 알겠니? 이 평면에서 구하고 싶다면 그림자는 빛을 어떻게 쏘냐면 이 평면에다가 수직 방향으로 빛을 쏘아주는 거야. 알겠죠? 그때 그림자가 정사형의 길이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선분을 그림자를 여기다 구하고 싶다. 그럼 빛을 어디에다 쏘냐면 이 벽면에 수직으로 빛을 쏴주는 거야. 알겠지? 항상 정사형인 그림자는 내가 비추고자 한 면에 수직으로 빛을 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선분 AB를 이 평면 알파 위에 정사형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서 그 길이를 구해보자. 그 길이를 구하려면 자, 위에서 빛을 제가 쏩니다. 위에서 빛을 쏘면 자, A는 이 정도에 올 거고 B는 이 정도에 와서 AB의 그림자는 뭐가 된다? 이 길이가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자, A에서 위에서 빛을 쏘면 A의 그림자는 일로 갈 거고 자, 점 B의 그림자는 당연히 일로 가서 자, 수선의 발을 A-B'가 한다면 AB의 그림자의 길이는 A-B'가 되는 겁니다. 이 길이를 내가 구하겠다는 거야. 자, 이 길이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쓴다?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AB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을 제가 그려볼 겁니다. AB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을 한번 그려보자. AB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을 이렇게 만약에 그려준다면 AB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을 이렇게 점선으로만 나타낼 겁니다. AB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직선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점선으로 표현된다면 이 점선의 그림자는 당연히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그런데 AB를 포함하는 이 직선이 평면 알파와 이루고 있는 각도가 세타가 된다면 이 직선이 이 평면과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된다면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은 직선의 그림자를 씌우자. 그때 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니까 요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 각의 크기가 세타였을 때 점 A를 지나가면서 이 노란색 평면에 평행한 직선을 또 한 번 이렇게 그어준다면 그때 요 보라색의 길이와 여기에 있는 이 길이가 똑같은 길이가 된다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자, 이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면 이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겠네? 그러면
A-B'의 길이는 요 빨간색의 길이 구하는 거하고 똑같네. 그럼 빨간색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쪽 직각삼각형을 띄어가지고 온다면 코사인 세타는 빗변 AB분의 밑변은 이 빨간색의 길이는 A-B'의 길이하고 똑같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찾는다면 결국 A-B' 는 대각선 곱해주면 AB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돼서 요게 정사형의 길이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선분 AB의 길이가 10입니다. 근데 이 선분이 이 평면과 이루고 있는 각도가 만약에 60도였다면 그림자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럼 선분의 길이 10에다가 60도가 되니까 코사인 60도를 곱해주면 그림자의 길이가 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를 대답 한번 합시다. 말든 이해됐나? 오케이? 자, 요 공식 이해되나? 자, 이렇게 이 그림자는 정사형의 길이가 되는 거고, 자, 이 정사형의 길이 구하는 공식하고 거의 유사하게 면적을 구해주면 정사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봐. 자, 이때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됩니다. 자, 세타가 된다면, 자, 이 평면 위에 이와 같은 노란색 도형이 있는데, 이 노란색 도형의 그림자를 제가 파란색 도형이라고 할 겁니다. 자, 이 노란색 도형의 면적을 S, 파란색 도형의 면적을 S-라고 한다면 이때 그림자의 면적 S-의 면적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는 뭐하고 같다? 주어져 있는 도형의 면적 S에다가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주면 이게 S-가 되는 겁니다. 자, 이치는 똑같아요. 이렇게 한번 봐봐. 아마 삼각형을 그려서 설명해 준 것보다 왼쪽 그림을 비유해서 설명해 준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자, 간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분의 정사형이 얘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요 길이는 요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해주면 이 길이가 되겠네. 오케이? 자, 요 그림자의 정사형을 얘라고 합시다. 이 길이에다 코사인 세타 곱해주면 얘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런 선분의 길이가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그지? 무수히 많이 나오니까 그 무수히 많은 선분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이 무수히 많은 이쪽의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선분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이쪽 선분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선분을 무한히 많이 더해주면 이 도형의 면적이 되겠네? 그럼 이 도형의 면적은 이 도형의 면적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거하고 똑같은 거야. 말든 이해됐나? 그래서 정사형의 면적은 주어져 있는 정사형의 길이와 면적은 주어져 있는 선분과 도형의 면적에다가 코사인 값만 구해주면 그림자의 길이와 넓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놈을 찍어 놓으시고 8번을 지우고 마지막 9번을 설명하고 문제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얘들아, 이 9번 내용은 공간도형에 나와 있는 마지막 공식. 자,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공식의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조금 집중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모든 공식을 이제 끌어갖고 와서 여기서 쓸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암기한다. 자, 정사면체. 어떤 하나의 정사면체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정사면체 A, B, C, D가 있다. 여기만 설명을 잘 들어보자. 맞지? 자, 이때 정사면체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자. 자, 이런 만약에 하나의 정사면체가 있을 때 이 정사면체 A, B의 중점의 좌표를 AB의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하자. CD의 중점의 좌표를 N이라고 합시다. 됐나요? 자, 이렇게 그었을 때 이제 설명을 계속 놓치면 안 됩니다. 자, ACD는 정삼각형이 됩니다. 정삼각형이 되니까 A에서 성분 CD에 수선을 내린다면 그 수선의 발은 당연히 N이 돼야겠네요. 그러면 AN은 반드시 CD하고 수직이 성립하네요. 됐나? 자, 그 다음에 다시 바닥 삼각형 BCD에서 B에서 성분 CD에 다시 한번 수선을 내린다면 그 수선의 발은 당연히 N이 될 거고, 이때 빨간색의 길이는 성분 CD하고 수직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그 다음에 다시 그림을 봐라. A, B, N은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변과 이변은 서로 같죠?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점 N에서 성분 AB의 중점에 수선을 연결해 준다면 얘는 당연히 수직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됐나? 자, 그러면 노란색도 성립하고 빨간색도 성립하고 보라색도 성립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윤호가 선생님하고 한번 칠판 보고 대답해 보자. 첫 번째, 윤호야, 그림만 보고 대답해. CD는 뭐하고 수직이다? AN하고 수직관계가 성립하겠네요? 됐나요? 반응점을 좀 보여봐. 이해되지? 자, CD는 윤호야 뭐하고 수직이야? BN하고도 수직이 되겠네? 됐어요? 아까 우리가 배웠죠? 어떤 만약에 하나의 직선이 두 직선과 수직인데 N이라는 점을 같이 공유하고 있네요. 분필 집어넣는다. 민서야, 내가 너한테 사인을 주면 그냥 보지 말고 이렇게 해도 돼. 민서야, 그냥 손가락을 뒤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이은 입으로 들어가. 자, 그러면 한 직선이 두 직선의 수직인데 한 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CD는 자, 평면 뭐하고 ABN하고 수직관계가 성립하겠네요. 그러면
한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면 이 직선은 평면 위에는 모든 직선과도 수직이 되겠네. CD는 AB하고도 수직, AN하고도 수직, BN하고도 수직이 되겠네요. 아, 그러면 CD는 뭐하고도 수직이 된다? AB하고도 수직 관계가 성립하겠네요. 그래서 정사면체는 AB하고 CD는 꼬인이 취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AB하고 CD가 꼬인이 취해 있기 때문에 정사면체에 꼬인이 취해 있는 두 직선은 무조건 각의 크기가 90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AB하고 CD 90도, AC, BD 90도, AD, BC 전부 다 꼬인이 취해요. 90도. 정사면체는 이유 없이 무조건 두 꼬인이 취해 있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은 90도가 됩니다. 대답하자. 이해됐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암기할 첫 번째가 1번 내용에서는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내용에서는 우리가 암기할 게 이네요. 자, 이때 문제는 뭘 구하냐면 ML의 길이의 값, 선분 ML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7번 봅니다. 따라만 오세요. 자, ML의 길이라는 것은 AB하고 CD는 꼬인이 취해 있는데 꼬인이 취해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거리, 최단거리 구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정사면체는 AB하고 CD는 꼬인이 취해 있는데 그때 꼬인이 취해 있는 두 직선 사이에 가장 짧은 길이 최단 거리는 얼마가 될까? 보라색의 길이를 좀 구해내라는 겁니다. 자, 길이 구하러 간다. 잘 봐. 자, 한 면의 길이가 A니까 잘 봐요. 자, ACL을 구하러 갑니다. 요 길이 얼마입니까? A죠. 요 길이 얼마야? 2분의 A지. 그럼 빨강의 길이의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빨강 길이 알죠? 요 길이 2분의 A인 거 알죠?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보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보라를 구해봤더니 그 보라의 길이를 암기하셔야 합니다. 2분의 얼마다? 루트 2A. 그래서 정사면체에서 꼬인이 취해 있는 두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는 2분의 루트 2A가 나오게 됩니다. 대답하자.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가본다. 잘 봐. 자, 이 사면체는 정사면체가 되니까 A에서 이 바닥 삼각형이 수선을 내린다면 그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하자? H라고 한다면 이 H는 바닥 삼각형의 뭐가 됩니까? 정삼각형이니까 내심, 외심, 수심, 무게중심이 되는 겁니다.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수심, 무게중심이 같아요. 알겠죠? 그 중에서 H를 뭐라고 하자? 그 중에서 무게중심이라고 합시다. 자, 간다. 무게중심이 된다면 이때 AH는 얼마가 될까? 잠깐만요. 아까 빨간색이 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할 수 있었죠? 이 빨간색의 길이가 무게중심이니까 2대1로 내분하니까 BH는 빨간색의 길이의 3분의 2가 되네요. 3분의 2가 되면 요 BH 구하고 한 변의 길이 A 하니까 피타고라스 점 있으면 파랑의 길이가 나오겠네? 그렇죠. 파랑의 길이 암기하셔야 합니다. AH는 정사면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면체는 높이의 값이 3분의 루트 6A가 정사면체 높이가 됩니다. 됐나? 그리고 나서 부피의 값은 12분의 루트 2 A의 3승이 된다.
이것은 만약에 뭐 별다른 내용 아니에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면체는 뭐야? 이거지? 자, 이 정사면체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면적 곱하기 높이 아니야? 밑면적은 얼마입니까? 정삼각형이죠.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높이가 3분의 루트 6의 2가 돼야겠네? 이걸 정리하면 얼마가 된다? 12분의 루트 2A의 3승이 되는 겁니다. 대답 한번 하자. 이해됐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암기를 해야 하고,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공식의 마지막 설명입니다. 세 번째, 칠판 그림 보시고요. 삼각형 ACD와 삼각형 BCD가 이루는 각을 뭐라고 하자? 세타라고 하자. 칠판 보세요. 오른쪽 삼각형 ACD야, 바닥 삼각형 BCD야, 삼각형 결국 평면인데 두 삼각형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는 거야. 즉 삼각형은 평면이니까 오른쪽 삼각형의 평면과 바닥에 있는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면각의 크기 구해달라는 겁니다. 됐나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자, 얘가 이면각의 크기는 여러 개 구하는데 이면각의 크기는 아까 이야기했네. 이면각의 크기는 교선 위에 아무나 한 점을 잡자. 한 점을 잡아서 수직 긋고 수직 긋었을 때 이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될 거다. 잘 봐봐. 야! ACD와 BCD의 교선이 요 선이 CD 아닙니까? 요 그림에서. 그럼 CD에서 한 점을 여기다 잡아도 되고 여기다 잡아도 되고 여기다 잡아도 되고 아무 데나 잡아도 되지만 그 점을 중점 N에다 잡아도 되겠네요. 이해됐나? 그럼 이게 N이면 여기에서 각각 수선을 그어줘야겠네. 됐어요? 그럼 결국 이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은 노란색과 빨간색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노란색과 빨간색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니까 요 각의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요 각에 대하여 코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파란색이 수선이니까 이 직각 삼각형에서 노란색의 길이와 요 길이만 찾으면 되겠네. 자, 이 잠깐 잘 봐봐. 요 길이는 빨간색의 길이의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죠. 그럼 이 빨간색의 길이의 3분의 1이니까 이 빨간색은 노란색하고 같아 틀려? 같은 길이죠. 그럼 결국 이 길이는 노란색의 길이의 3분의 1 나왔다는 이야기네. 그럼 만약에 노란이 3이었다면 얘는 1 나왔다는 거네. 얘가 9였다면 얘는 3 나왔다는 거네. 그럼 빗변분의 밑변은 항상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 돼버리겠네. 그래서 정사면체에서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자,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세타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정사면체가 있다. 그 정사면체에서 면과 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코사인 값은 3분의 1이야. 됐나? 이 공식까지가 들어갑니다. 자, 이 공식을 좀 찍어 놓으시고 12번 문제로 다시 넘어갑니다. 공부해 놓으세요. 다음에 기하를 만약에 우리가 대충 그냥 점수를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다음에 공부할 때 힘들어. 연습 많이 해야 해. 자, 12번 문제 한번 가봅니다. 앞쪽에서 제가 아까 12번 문제를 이야기했죠? 제일 마지막에 풀고 해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12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사면체가 있네요. 야, 여기 얼마 나왔어? 1 나왔단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뭐야? AB하고 CD가 꼬인 위치에 있는데 두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해달라는 이야기네?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얘 아니야. 근데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니까? A가 1 나왔죠? 그럼 안 봐도 얼마야? 2분의 루트 2. 잠깐, 이해돼? 옳지. 이렇게 꼭 암기를 해놔라. 자, 그러면 2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6번 준비하셨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면체 ABCD에서 왼쪽의 삼각형 ABC와 바닥에 있는 삼각형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했습니까? 이면각의 크기네. 자, 여기 봐보세요. 나는 ACD와 바닥을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ABC와 바닥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조건 정사면체에서 면과 면이 이루고 있는 각 세타는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야. 알겠죠? 그래서 26번은 코사인 세타야. 안 봐도 무조건 3분의 1. 잠깐만. 이해됐나? 이해됐으면 무조건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제가 칠판을 지울 동안에 27번을 한번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하나의 정육면체가 있는데, 자, 정육면체에서 AFH와 자, 노란색 삼각형과 바닥 삼각형, 바닥 사각형이 이루어 있는 각의 크기 구해달라는 이야기네요. 자, 칠판 보겠습니다. 자, 노란색 삼각형과 EFGH가 이루고 있는 하나의 노란색도 평면, 바닥도 평면, 평면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니까 이면각의 크기 구해달라는 이야기네. 이면각의 크기는 교선 위에 한 점 잡으면 되겠네. 이 그림에서의 교선은 FH가 되겠네요. 그죠? FH가 교선인데 교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수선을 그어야겠네. 근데 그 교선 위에 있는 한 점을 뭐로 잡자? F와 H의 중점으로 잡자. 됐나? 중점으로 잡으면 봐보세요. 왜 선생님 중점을 잡습니까?
중점을 잡아야만이 이 길이가 얘하고 수직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수선을 그은다면 그게 2하고 이 점을 I라고 한다면 여기도 수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점에다 잡아주는 거야. 알았지? 이때 두 평면이 이루어 있는 각의 크기는 두 개의 수선이 이루어 있는 각의 크기니까 이 각의 두 평면이 이루어 있는 각의 크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내가 이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무엇에서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에서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려면 보라색 길이를 찾아가야겠네. 자, 보라색 길이 찾아가자. 자, 정육면체인데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야. 여기 길이는 얼마야? 4라는 걸 알겠네. 요 길이는 바닥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의 절반이 되겠네요. 4, 4. 이 길이는 4루트 2가 되겠네. 그럼 절반이니까 이 i는 2루트 2가 되고. 자, 삼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수직이 되니까 16에다 8 더하면 24가 되겠네요. 16에다 8 더하면 24가 되니까 AI의 길이는 얼마야? 2루트 6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네. 이해됐나? 그럼 이 그림에서 두 평면이 이루어 있는 각의 크기는 세타는 코사인 값은 예분의 예가 되겠죠? 2루트 6분의 2루트 2니까 루트 3분의 1. 즉 유리화시키면 3분의 루트 3이 될 것이다. 이 친구를 대답 한번 했으면 쓰겠다. 이해됐나? 그러면 정사의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확인 체크 2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틀려도 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써서 그대로 한번 써봐. 자, 한번 이제 보조선을 한번 그어보고 그랬으면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 BC는 변의 길이가 2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직육면체의 높이는 얼마인지 안 나왔네요. 맞죠? 오케이? 자, 높이는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A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자, 평면 ABCD 위에 있는 평면과 자, 위에 있는 평면과 자, BD이라는 이와 같은 보라색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60도라고 합니다. 칠판 봐주세요. 이제 그림은 다 봤어요. 자, 잘 봐봐. 보라색 삼각형과 보라색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위에 있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럼 결국 내 오른손에 있는 평면과 왼손에 있는 평면과 오른손에 있는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구해라는 이야기네. 그럼 뭐 하자? 무조건 또 교선위에다 한 점 잡아야겠네? 에?
교선 위에 있는 한 점 잡아서 수선 그어주고 수선 그어야겠네? 그 수선을 어디에 있다? 교선 위에다가 한 점을 잡자. BD의 중점에다가 잡자. 됐나? 중점에다가 잡으면 잘 봐요. 여기 봐봐. 이 점에서 자 교선의 BD에 수선이 되게끔 그어준다면 당연히 이렇게 수직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교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보라색 삼각형이 수선을 내린다면 당연히 정삼각형이 되니까 이렇게 수선이 되지 않을까? 됐나? 그럼 결국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60도였다는 것은 이 각의 크기가 60도였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제가 이 점을 I라고 한다면 이 그림을 조금 더 띄어가지고 온다면 A 그 다음에 E 여기가 I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60도가 된다. 근데 요 길이는 2니까 4, 4, 8이니까 이 길이가 루트 2루트 2야. 2루트 2의 절반이니까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60도는 2대 1대 루트 3이 되겠네? 그럼 이 길이는 이 길이의 루트 3이 되는 거야. 알겠지? 루트 3배가 돼서 변 A는 루트 6이겠구나. 말씀 이해돼요? 그래서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연습 문제니까 우리 계속해서 자, 이 연습 문제는 기본 문제에도 좋고 연습 문제에도 상관없으니까 다음 우리가 여기 봐봐. 선생님한테 다음 주 월요일날 와서 자기가 몇 문제 풀어보고 질문해도 좋고 수요일날 몇 문제 풀어보고 질문해도 좋고 금요일날 몇 문제 풀어보고 또 질문해도 좋아. 알았지? 이게 꾸준히 풀면 질문은 금방금방 끝나. 모르면 질문하면 되잖아. 알겠지? 그래서 한 번에 다음 주 토요일 날이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막 몽땅 몰아쳐서 해야겠다 생각도 안 나요. 잘 알겠죠? 그러니까 틈틈이 해서 3일간 해서 계속 질문을 해오라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다시 39번 넘어가서 정사형의 길이 39, 40, 42, 44, 46 5개를 풀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제가 풀기 전에 아까 너희 찍었던 정사형의 8번 공식을 펴서 한번 적용해봐. 8번 공식. 정사형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공식을 해서 딱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내용 설명이 정리가 다 됩니다. 좀 이따 여기서 뭐 2시나 2시 반이나 더 문제 풀고 가고 싶은 학생은 풀고 가세요. 민서야, 네. 윤호야, 하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한다. 한번 두 문제 적용해봐. 뭔 동물 모르니까.
네. C의 근처에요. 아, 그래? 영상 좀 보내주세요. 한 1시간 전에 올렸어요. 지금 올라온 거 보내주세요. 네. 경혜나, 지금도 올려주면, 아까 내가 하나 미리 올려놨거든? 그 보고 지금 두 번째 거 또 보내줄 거야. 그렇지? 저쪽 방실로 가도 돼. 지금 와이파이 안 잡혀. 여기서 해도 돼. 좀 더 끝나면, 여기에 학생들이 3명인가 4명 와서 또 질문하고 오거든? 그럼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해도 돼. 편안하게. 만약에 요노도 네가 핸드폰이 안 보이면 그거로 잡아도 돼. 내가 이 강실에 있으니까. 어제 너 무암로고 앞에서 엄마 기다렸더라? 그치? 문 단속하고 딱 가는데 네가 딱 타고 있는 거 같아. 딱 넣은 거 같더라고. 전달. 교회는 금방 오빠가 보내놨어. 자, 우리 희주 39번 풀어봤나? 아직 안 해봤어? 우리 유연이란다. 윤호야, 39번 해봤어?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오래간만에 배우거나 이제 시험 기간에 딱 이게 들어가니까 처음에 배웠을 때의 그 느낌보다 처음 배웠을 때는 한번 배운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크게 못 느꼈겠지만 지금은 이제 시험 봄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막상 자세히 풀다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잊지 않게끔. 자, 이와 같은 만약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이때 정육면체에 자, 대각선, 자, BG가 있습니다. 이 BG를 AEFC, AEGC, AEGC 이와 같은 평면에 자, 파란색의 길이를 노란색 평면에 정사형을 내렸을 때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했었네. 대답합시다. 맞습니까? 자, 여기 나와봐. 자, 이와 같은 길이가 대각선의 길이야. 즉, 요게 노란색 평면이야. 그러면 이 대각선의 길이를 노란색 평면에 정사형을 내린다면 이 면에 정사형을 내린다면 무조건 빛은 이 면에 수직으로 빛을 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이 노란색 면에 정사형을 내린다면 수직으로 빛을 쏘면 요렇게 가지 않을까? 이해돼요? 빛을 쏘니까 이 그림자가 요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잘 봐봐. 내가 만약에 이 파란색을 노란색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빛을 쏴버리면 B는 AC의
중점으로 이렇게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을 해버리겠네. 빛은 수직으로 쏘는 거니까. 자, 자, 이게 노란색 평면이야. 알았지? 노란색 평면인데 노란색 평면에서 요 점이 지금 지잖아. 근데 이 점하고 이 노란색 면에서 이 점하고 이 노란색 면하고 A하고 G가 노란색 면에서 이렇게 지금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 노란색 면에다가 요 그림자를 빛을 너희 쪽에서 요 변에다가 수직으로 빛을 쏘겠다는 거야. 그럼 내 엄지손가락 봐봐. 오른손. 이 수선은 이 직선이 빛을 쏘니까 수직 방향으로 가니까 그림자가 요렇게 해서 여가 붙지 않을까? 요렇게? 그러니까 내 엄지손가락에 위에 있는 면에 중점의 수선을 내린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BG에서 이게 수선을 내리면 AC의 중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랬을 때 이 파란색 길이의 그림자는 G는 어차피 일치하니까 됐고 이 노란색의 그림자가 어디로 가냐면 요렇게 되겠지. 그림자의 길이가. 말뜻 이해되나요? 아까 요 그림이 요렇게 주어졌을 때 그림자가 요렇게 가니까 면에는 요렇게 비춰지는 거야, 지금 그림자가. 오케이? 그럼 요 그림자, BG의 그림자가 요 길이에요. 그럼 요 길이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뭐 한다? 얘들아, 다시 이쪽 삼각형을 또 띄워와야죠. 이쪽 삼각형을 띄워온다면. 그치? 직각삼각형을 띄워온다면 요 길이가 되겠네요. 근데 모서리에 한 변의 모서리의 길이가 2니까 이건 2, 4, 4, 8이니까 2루트 2 절반이면 루트 2 됐나? 그럼 결국 4에다 2 더하면 루트 2, 6. 그래서 정사형의 길이가 루트 6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됐어요? 옳지. 그래서 이 길이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40번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자. 자, 40번 그림을 이 그림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경윤이는 오늘 수업 받으러 갔었어? 너 수업? 애들이랑 뭐 꼭 해야 돼가지고. 자, 얘들아 42번 문제만 한번 가본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에서 자, 삼각형 BCD를 BGD 위로의 정사형을 구해주세요. 자, 얘들아, 자, 간다. 자, 칠판 봐보겠습니다. 얘들아, 노란색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죠. 그죠? 정삼각형인데 지금 C가 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색 삼각형이 지금 정삼각형인데
이 정삼각형에다가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정사형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정사형이라는 말은 뭐예요? 면적이 되겠네요. 이해됐나? 그럼 잠깐만 봐봐. 항상 정사형은 비추고자 하는 면의 수직으로 빛을 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요 BCD를 노란색 삼각형의 정사형을 내리려면 노란색 삼각형의 수직 방향으로 빛을 쏘는 거야. 맞지? 그럼 이 노란색 삼각형이 자 간다. 요렇게 있는데 노란색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노란색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C를 이 삼각형을 위에서 빛을 수직으로 쏜다면 C는 BCD의 정삼각형에 수선을 내리니까 C가 C'로 가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바닥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 되니까 C의 정사형 C'는 이 노란색 삼각형의 내심, 외심, 수심, 무게중심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C'는 삼각형 BGD에 뭐가 된다? 무게중심으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무게중심으로 갔을 때 이 비큼친 삼각형의 그림자는 바닥 삼각형에서 이쪽 부분을 비급을 이야기해 주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자, 얘가 정삼각형의 하나의 성질이 있지. 이제 무게중심의 성질. 무게중심은 전체 삼각형의 면적을 몇 등분 시킨다? 3등분 시키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면적은 노란색 삼각형의 면적의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1을 곱하기 노란색 삼각형의 면적, 정삼각형의 면적 얼마다? 4분의 정삼각형의 면적은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되겠네요. 오케이? 근데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1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이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이 노란색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가 되겠네. 그래서 얼마?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정삼각형의 면적인데 이 면적의 3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면적을 우리가 읽어내는 겁니다. 네. 잘 잤어? 잘했어? 끝나니까 내가 보내줄게. 어디가 있어요? 큰 상점이 뭐야? 큰 강실에 가 있어도 돼. 자, 이제 한번 가본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6인 정사면체가 있는데, 자, 6인 정사면체가 있는데, 얘들아 봐줘봐. 이 성분 AD를 바닥 삼각형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그럼 얘들아,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정사형이라는 건 무조건 수선을 내려야 해. 오케이? 그러니까 위에서 빛을 쏘니까 A에서 위에서 빛을 쏘면 A는 자 정사형이 A의 정사형이 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파란색의 길이는 위에서 빛을 쏘면 A가 이 점으로 가니까 이 파란색의 길이는 정사형의 길이가 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한 길이는 이 길이를 지금 구해내라는 이야기야. 됐나? 그런데 얘가 아까 이야기했지. 이 점은
삼각형, 바닥삼각형이 뭐가 된다? 내심, 외심, 수심, 무게중심이 된다겠네? 그럼 뭐야? 이 점에서 이 점을 내가 H라고 놓는다면 자, H에서 계속 연장선을 그어봤을 때 이 점이 간격은 이상합니다만 BC의 중점이 되는 거네. 그러면 결국 이 빗금친 부분의 길이는 D에서 N까지의 길이에 2대1의 내분점이니까 3분의 2가 되겠네.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6이니까 이게 6이면 요건 3이네. 3이면 얘는 3루트 3이 되겠네. 맞아요? 그럼 3루트 3인데 이 3루트 3을 2대1로 내분했으니까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약분돼 버리니까 2루트 3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치?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정사형을 만약에 내렸을 때 예쁘게 탁탁탁 내려주면 되는데 고복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실수해도 다음을 생각해서 실수해도 되니까 계속 막 자기가 풀어봐야 해.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4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44번과 46번 문제를 풀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내용 설명에서 모든 정리를 다 설명했으니까 뭐 딱 내용 설명 끝나면 제가 봤을 때는 남아서 공부할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희주야, 네. 집에 갈 거지? 네. 가원이가 아까 밥 먹으러 간다고 했고, 응? 윤호도 간다고 했고, 그러면 뭐야? 대답 안 하는 우리 유연이하고 민서가 공부하겠네? 오케이. 자, 44번 문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지름의 길이가 10인, 밑면이 10인 원기둥이 있습니다. 이 원기둥의 밑면과 45도의 각을 이루게끔 그림을 보니까 비스듬하게 칼로 쳤네요. 됐어요? 칼로 쳤다면 봐봐. 중간에 그 45도로 잘라버리면 그 잘려진 도형의 단면이 있겠네? 그 도형의 단면이 타원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타원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야. 잠깐만, 이해됐나? 자, 그런데 우리는 자, 여기 봐봐요. 타원의 면적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타원은 정축과 단축 A와 B만 한다면 타원의 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타원의 면적 구하는 공식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 면적을, 공식을, 타원의 면적을 지금은 못 구해요. 언제 배우냐면 타원의 면적 구하는 공식은 미적분에서. 알겠지? 자, 그런데 왜 이 단원에서 타원의 면적을 구하라겠습니까? 정사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 가지고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한번 가본다. 자, 얘가 봐봐. 네, 내 얼굴 봐. 뭐로 보여? 원. 알겠죠?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의 원기둥이 있습니다. 이 원기둥을 정면에서 보라는 거야. 직사각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알겠지? 공을 정면에서 보면 저 큰 강의 있어? 뒤에 앉아서 하고 있어. 내가 할게. 자, 공을 정면에서 보면 원으로 그려주는 거고 기둥을 그려주면 직사각형으로 그려주는 거고 원뿔을 그려주면 이등변 삼각형으로 그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원기둥이 있네요. 하나의 원기둥이 있어. 이 원기둥을
자, 원기둥으로 그려주면 문제 풀기가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자, 그림을 내가 그리면 하나의 원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기둥을 자, 밑면과 45도로 칼로 쳐버렸습니다. 이해됐나? 칼로 쳐버리면 그 칼에 의해서 잘려진 단면이 이렇게 타원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 타원을 입체를 그리려고 하지 말고 요렇게 해서 잘려진 요 면이 이 면이 맞아. 타원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이때 이 타원의 면적은 얼마가 될까요? 하고 물어본 거야. 됐나? 자, 그래서 이 타원의 면적을 우리가 여기서 찾기는 힘들죠. 자, 간단해. 봐봐. 이 타원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립니다. 이 점으로 내리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한 타원의 면적은 보라색의 면적이 되지 않을까요? 됐나? 그러면 잘 봐봐. 이 보라색이 지금 면적인데 이 보라색을 위에서 빛을 쏴버리면 이 보라색의 그림자가 빨강이 되지 않을까요? 됐나? 그러면 보라의 면적을 S라고 놓고 빨강의 면적을 S-라고 놓는다면 아까 이 타원은 밑면과 45도의 각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자, 내리면 이 각의 크기가 45도가 돼야겠네요. 그러면 정사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에 의하여 S에다가 코사인 45도를 곱해주면 정사형의 면적 S-가 나오겠네. 오케이?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한 자, 보라색인 타원의 면적은 자, S-가 반드림 지름의 길이가 12야. 그럼 반드림의 길이가 6이니까 36파인데 코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 아닙니까? 그럼 대각선 곱해주면 루트 2가 돼서 타원의 면적은 36 루트 2파이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말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사형의 면적으로 풀어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46번은 그렇게 크게 어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한 문제를 더 풀어줄 마음인데 51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51번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문제가 되고 지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1번 문제를. 나 손에 너무 묻어서 이렇게 가져가고 두 개 다 가져가. 밥안지 이렇게 가져가. 한 문제만 풀고 여기서 영상 시작하자. 알았지? 네. 아마 문제 풀고 조금 한 번만 하면 3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아. 네. 자, 읽어보셨습니까? 자, 칠판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봐주세요. 에두벌룬. 봐봐, 나 봐봐. 이게 에두벌룬인데, 봐봐. 지금 이 에두벌룬이 하나의 공 아니야. 그치? 근데 잠깐만 나 봐봐. 공은 항상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요렇게 봐도 단면이 원이에요. 요렇게 봐도. 그리고 요렇게 봐도 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당연히 중심을 지나가겠지. 그지? 근데 항상 우리가 공을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에두벌룬이 된다면 이쪽 면을 본 게 아니라 공은 에두벌룬을 구의 중심을 지나서 요렇게 보는 거야. 요렇게. 요쪽 원을 보는 거야. 근데 나 봐봐. 이쪽 원이 너희들 입장에서 딱 보면 이 원이 뭐로 보이는 것 같아? 선분으로 보이죠. 아니 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정면으로 이 원을 요렇게 이 원을 보면은 성분밖에 안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성분을 띄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입체를 띄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 간다. 자, 지면이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지면과 60도의 각을 이루게끔 태양빛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봐.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에드벌룬 공이 이렇게 지금 있어요. 에드벌룬이 공이 이렇게. 이 공의 중심이 있는데 여기서 빛을 쏘니까 이 공의 그림자가 여기에 바닥에 이 공의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지는 거야. 말든 이해되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그림에서는 이 입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위에서 빛을 쐈다면 이 구가 빛이 받아지는 부분의 면적은 요 부분이 빛을 받은 거 아니야? 이 원이 빛을 받아가지고 이 원이 일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어떻게 쓰냐면, 자, 봐봐. 이 에드벌룬을 그리는 게 아니라, 맞아. 공이 빛을 쐈어. 빛을 쏜다면 이 빛을 받는 구는 뭐가 된다? 이 구의 빛의 수직 방향으로 이런 원이 빛을 받는 거야. 원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딱 들어오면 이 구 중에서 이 빛의 수직 방향으로 빛을 쏘니까 이 빨간색이 에드벌룬의 요 면이었다라는 이야기야. 요게 빛을 받는 거야. 이게 이 빛을 받는 부분이 노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이 구의 반이름 구해내래. 이해됐나?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것은 그림자의 넓이가 6루트 3파이야. 자, 그림자의 면적이 6루트 3파이였을 때 이 에드벌룬의 반이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간다. 네, 봐봐. 이 그림 이렇게 붙였듯이 이 그림을 이 상태로 뛰어넘으면 안 돼요. 이 새끼를 다시 여기다 붙여버린 거야. 아니, 여기에서 빛을 받으나 여기서 빛을 받으나 똑같은 부분 아니에요? 자, 칠판 보세요. 잠깐만, 여기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하나 주의해야 해. 내가 말을 두 가지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천천히 해줄 테니까. 가원아, 여기 봐봐. 자, 빨간색의 정사형이 노랑이 되는가? 노랑의 정사형이 빨강이 되는가? 어떻게 될까? 1번이야, 2번이야? 빨강의 정사형이 노랑이 됩니까? 노랑의 정사형이 빨강이 됩니까? 희주야, 뭐일 것 같아? 빨강의 정사형이 노랑이 될까? 안 되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빨강의 정사형을 받아겠다고 한다면 빛은 항상 수직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 빨간색을 바닥 평면의 정사형을 내리려면 그 정사형은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노랑의 정사형은 빨강이 돼요. 왜? 이쪽 면에 수직으로 지금 빛을 쏴버리고 있으니까. 알겠니? 그래서 빨강의 정사형이 노랑이 아니라 노랑의 정사형이 빨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루트 얼마? 3파인데 여기가 60도야, 여기가 30도여서 이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도는 3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루트 3파이 주어져 있는 도형의 면적에다가 코사인 얼마 30도를 구해주면 이 에드벌룬의 반그림이 나와서 원의 면적 파이 r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 돼서
코사인 2분의 루트 3이 돼서 3, 3은 9가 돼서 이게 9파이가 돼서 반음이 얼마가 된다? 3으로 가게 되는 거야. 말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서 입체를 어떻게 따다 붙여줄 것인가? 알겠지? 이런 공이 빛을 받으면 지면에 애두벌레의 그림자가 생겼을 때 빨강의 정사형이 노랑이 아니라 노랑의 정사형이 빨강이었다. 그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항상 정사형은 비추고자 하는 면에 수직으로 빛을 쏘는 거야. 말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친구들이 질문